아무리 강조해도 이거 부족하지 않은 심폐소생술은 네. 딱 3가지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3가지. 자, 교수님 뭡니까? 네, 정중앙 5cm 2번입니다. 정중앙 5cm 5cm. 2번. 삼재 씨, 저 외울 수 있겠습니까? 아유, 내가 그럼 그렇게 그냥 그거 하나 해보세요, 못해. 해보세요. 정중앙 네. 5cm 네. 2번. 2번. 아, 네. 평생 치매 안 걸릴 거예요. 네.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이 정중앙 네. 5cm 2번. 자, 설명을 좀 해주시죠. 일단은 바닥에 침대에 있었다면요. 조심스럽게 딱딱한, 평평하고 단단한 바닥에 눕히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제가 누르는 가슴 압박이 압력이 제대로 전달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이 단단한 바닥에 눕히시는 게 좋고요. 근데 어디를 눌러야 되느냐? 제가 아까 말씀드린 정중앙이라는 말을 제가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우리 흉골을 눌러야 되는데요. 딴 데가 아니고 흉골은 어디냐면 이 명치를 다 만져보시면 뾰족 튀어나온 이 돌기가 하나 있습니다. 이게 칼돌기라 그러는데요. 거기서부터 요 목 가운데 아랫부분을 만져보시면 또 움푹 들어간 곳이 하나 있습니다. 여기에 흉골인데 흉골. 정확히 말씀드리면 흉골 하부의 2분의 1을 압박하시는 건데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보통 이제 젖꼭지 사이를, 유두 사이를 연결한 가상의 중간을 압박하라고 하는데 이것도 또 문제가 있어요.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가슴이 처져 있을 수도 있고, 그죠? 수술 받으신 분들은 가슴이 없는 분도 계세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우리가 흉골이 어딘지는 좀 알아봐 두시고 거기에 하부의 2분의 1이다 정도는 좀 상식적으로 아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 다음엔 5cm죠. 5cm 이상을 누르시는데 이게 5cm도 헷갈려요. 그래서 이제 더 알기 쉽게 하는 거는 가슴의 전후 거리의 3분의 1 이상을 누르시는 게 정석입니다. 이 압박하는 방법이 이렇게 깍지를 어디가 위에 가도 상관없어요. 깍지를 끼시고 바짝 당기시면 돼요. 손목을 꺾으시면 자연스럽게 이 부분이 돌출이 되겠죠. 요 부분이 돌출이 되겠죠. 꺾으니까. 요 부분으로 흉골을 압박하시는 겁니다. 제가 시범을 보이겠습니다. 이렇게 깍지를 끼시고 잡아 당기시고 손꿈치가 흉골에 닿도록 이렇게 하고요. 몸은 이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딱 수직으로 해줘야 됩니다. 내 상체에 몸무게를 실어서 강하고 빠르게 압박하시는 겁니다. 1초당 2번 압박하시는 거예요. 제가 한번 해보겠습니다.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하나, 둘, 셋, 넷, 다섯.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아주 강하게 하셔야 됩니다. 팔을 굽히면 안 되는 거예요. 팔을 굽히면 힘들죠.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이제 상체에 몸무게를 실어서 쭉 피시고 몸무게로 압박을 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시는 건데 이게 이제 드라마나 영화를 보면 너무 느리게 해요. 그죠? 이렇게 하죠. 이렇게 하죠. 그리고 또 실제 상황에서는 사람들이 긴장해서 너무 빨리 해요. 이렇게 합니다.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이게 너무 빠르거나 느리면 효율이 많이 떨어지고요. 그리고 또 너무 빠를 경우에는 구조자가 지쳐버려서 오래 심폐소생술 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정중앙 5cm 이상 그리고 1초에 2번 정도 속도로 압박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니 그리고 5cm나 깊이 누르게 되면은 갈비뼈에 손상이 있으면 어떻게 해요? 예.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뭐 더 큰 문제가 생기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제 이런 얘기를 사실 되게 많이 들어요. 그런 예. 경우 있죠. 실제로 많이 부러집니다. 예, 심심치 않게 갈비뼈가 부러지게 되는데요. 왜냐하면 지금 이제 설명해 주셨지만 5cm 깊이 정도로 누르다 보면 그 정도 압박력에서는 갈비뼈가 부러지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근데 말 그대로 심장이 멈췄으니까 내가 눌러서 심장이 뛰듯이 하는 그런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근데 약하게 누르면 그런 역할을 전혀 못 해주는 거죠. 예, 그래서 실제로 그 유럽의 심폐소생술위원회가 만든 그 홍보 포스터를 보면은요, 어떻게 써 있냐면 계속하십시오. 내 갈비뼈가 부러져도 좋습니다. 네, 이런 포스터가 있고요. 그 밑에 작은 글씨로는 운이 좋아 내가 살아난다면 당신에게 감사의 인사를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써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를 하시는 분들도 오히려 갈비뼈를 부러뜨린다라는 생각으로 하셔야 오히려 효과가. 제대로 된 심폐소생술이 된다라고 사실 하는 게 정말 좀 적절한 표현일 것 같습니다. 예. 심폐소생술을 하다가 설사 갈비뼈를 부러뜨려도
법적으로도 보호를 받습니다. 예, 응급의료 관련 법률 제5조의 2항에 따르면 예. 생명이 위급한 환자에게 해당하는 응급의료 또는 응급처치를 제공하여 발생한 재산상 손해와 사상에 대하여 예. 고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행위자는 민사 책임과 상해에 대한 형사 책임을 지지 아니하고 예. 사망에 대한 형사 책임은 감면. 근데 감면이라는 말이 좀 찝찝한데요. 그렇다고 이게 뭐 처벌을 받은 판례는 한 번도 없습니다. 사실상 벌을 주지 않는다는 소리죠. 이게. 예. 얼마 전에 초등학교 여학생, 6학년 여학생이 네, 맞아요. 네. 길 가던 그 아저씨를 구했잖아요. 네. 그 여학생 같으면 그 정도로 갈비뼈가 부러지지 않을 정도로 않을 했겠죠. 정도로 했을 텐데 자, 살아났잖아요. 예, 일단은 가슴 압박을 정확히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못 하더라도 네. 안 하는 것보다는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결론적으로 걱정하지 말고 갈비뼈가 부러지든 안 부러지든 심폐소생술을 시행하는 게 무조건 낫습니다. 네, 정말 손으로 네. 여학생 힘으로 네. 예. 와, 대단하잖아요. 대단하죠. 또 궁금한 게 이제 네. 정중앙 5cm 깊이로 1초에 2번. 네. 이건 어른들 경우인 것 같고요. 혹시 아이들도 마찬가지인가요? 예. 아이들의 경우도 압박 위치와 속도는 거의 같습니다. 제가 좀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아이들 같은 경우는 심장이 아주 작기 때문에 이 손꿈치로 하더라도 이게 심장보다 더 큽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압박 지점을 집중하기 위해서 두 손가락을 이용해서 위치는 같습니다. 위치는 젖꼭지를 이은 선에서 아주 잠깐 밑에 부분을 세게 누르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고 이렇게 두 손으로 아이를 감싼 다음에 엄지손가락으로 누르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가슴 압박이 끝나면 인공호흡을 해야겠죠. 아이 같은 경우는 너무 작죠. 이 코하고 입하고 거리가 얼마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성인 입으로 이게 한꺼번에 감쌀 수가 있어요. 그래서 코와 입을 한꺼번에 감싸고 인공호흡을 실시합니다. 같이 감싼 다음에 이 가슴을 쳐다보셔야 돼요. 올라오는지 안 올라오는지. 이렇게 가슴이 올라오죠. 이렇게 올라오는 방식으로 해야 되고 성인 같은 경우에는 역시 고개를 뒤로 젖힌 상태에서 이마를 잡으시고 고개를 뒤로 젖힙니다. 그다음에 여기 집게와 엄지가 남지 않습니까? 이거를 코를 꽉 막으셔야 돼요. 꼭 막으시고 턱을 이렇게 꼬집듯이 잡으셔서 입을 좀 벌리시고요. 그다음에 역시 가슴을 쳐다보면서 구강 대 구강으로 2회의 인공호흡을 하게 되는 겁니다. 제가 이제 한번 해보겠습니다. 이 가슴을 잘 봐주세요. 이렇게 2회 정도의 인공호흡을 하면 되겠습니다. 네. 그 심폐소생술을 할 때 네. 근데 그게 또 인공호흡을 하지 않는 게 좋다라는 얘기도 있는 것 같고 어떤 게 좋습니까? 예, 그 가슴 압박은 뭐 그렇다 치더라도 인공호흡에 이게 구강 대 구강이니까요. 거부감을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그래서 심장마비 직후에는 폐 안에 있던 산소가 있어서 혈액 속의 산소가 어느 정도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공호흡을 하기 싫거나 잘 못하거나 이런 경우에 주저하는 동안 가슴 압박이 중단되느니 네. 오히려 그건 하지 않고 가슴 압박만 하는 경우가 더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 네. 그야말로 1분 1초가 황금같이 귀한 시간, 골든 타임. 그런데 잘못 알려진 응급처치 방법 때문에 오히려 병을 더 키우는 경우가 있다고 합니다. 자, 교수님 설명해 주시죠. 가장 대표적인 것이 이제 화상에 예. 소주를 들어붓는 건데요. 아, 그런 거 많이 봤어요. 우리 어릴 때. 많이 하죠. 네, 많이. 아니 근데 집에 알코올이 없으면 소주로 열을 식히는 게 상식 아닙니까? 소주가 알코올, 네. 알코올은 소주다. 이렇게 생각해서 온 민간요법인데요. 시중에 판매되는 소주는 알코올 농도가 20% 정도로 낮기 때문에 소독의 효과는 거의 없다고 봐야 합니다. 네. 아, 그렇구나. 그러면 우리 이제 살을 많이 태웠을 경우에 네. 빨갛게 익잖아요. 막 살가 더 벗겨지고. 네. 그럴 때 감자나 오이를 갈아서 이렇게 얼굴에 네. 붙이거든요. 많은 여성들이. 네, 네. 이거는 괜찮은 거죠. 그 햇볕에 의한 화상하고 좀 다른데요. 그런 햇볕에 의한 화상인 경우에는 오이나 감자팩이 열을 식히는 데 일부 도움이 되는 측면이 있습니다. 하지만 고열에 의해서 수포가 생겼거나 물집이 벗겨진 피부에 사용하면 오히려 피부를 자극하고 감염 위험도 높입니다. 네. 이수민 원장님, 그래서 문제가 된 경우가 실제로 많습니까? 사실은 뭐 그 화상에 의한 건 아닌데 저도 이 소주와 얽힌 일화가 하나 있는데요.
이 응급실에 한 16개월 정도 된 영아가 의식을 잃고 왔어요. 근데 할머니가 들쳐업고 오셨는데 애가 정말 의식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뭐 모든 검사를 다 진행을 했지만 아무 문제는 없는데 애가 의식을 못 차리는 거죠, 계속. 그래서 이제 이 같이 일하던 간호사분이 애기한테 술 냄새가 난다는 거예요. 사실은 애가 술 먹었을 거라고는 상상을 못 하잖아요. 근데 이제 할머니를 다그쳤죠. 혹시 무슨 일이 있었습니까? 라고 여쭤봤더니 애가 열이 나서 해열제를 먹이다가 이게 똑 떨어진 거예요. 얘가 열은 나니까 어쩔 수는 없고. 그러니까 집에 있던 왜 옛날 어른들 이렇게 대병 소주 있잖아요. 청주 이런 거. 정종 이런 거. 그거를 이제 저기 부으셔가지고 아이를 담근 거죠. 근데 아이들은 피부가 어른들보다 훨씬 흡수를 잘해요. 그러니까 오래 담가놓으니까 열은 좀 떨어졌지만 애가 취해버린 거죠. 사실 이게 진짜 웃지 못할 일인데 만약에 아까 교수님 설명해 주신 것처럼 아이가 뭐 기도에 그 할머님이 혹시라도 뭘 먹이셨다거나 그 와중에서 아니면 혀가 기도를 막았다면 아이가 사망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일들도 있었습니다. 참 얘기를 듣고 보니까 할머니 입장에서는 아픈 손주가 걱정이 되니까 그냥 뭐 소주로 이제 열을 좀 식히기 위해서 하셨던 것 같은데 그럼 우리가 집에서 이제 화상을 입었어요. 네. 그럼 가장 기초적인 응급처치는 좀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화상 부위의 옷을 이제 조심스럽게 제거해야 되죠. 네. 근데 만약에 고열에 의해서 이제 옷이 늘러붙어서 잘 안 떨어진다면 무리하게 제거해서는 안 됩니다. 아하. 하지만 팔찌나 목걸이 같은 그 금속 물질은 화상을 엄청나게 악화시키거든요. 그래서 즉시 제거해야 되고요. 예. 그 다음에 이제 흐르는 찬물, 수돗물이면 충분합니다. 한 20분 정도 노출을 시킨 다음에 마지막으로는 감염 예방이 중요하겠죠. 그래서 화상 부위와 화상 연고를 잘 바르시고 습윤, 드레싱 제제가 있으면 붙이고 없으면 깨끗한 거즈 같은 거를 붙이시고 응급실로 오시면 됩니다. 주방에서 또 많이 일어나는 게 화상 말고 칼에 베는 거거든요. 우리 주부들 많이 베는데 피가 좀 많이 날 경우에는 그때는 어떻게 처치하는 게 좋을까요? 찢어지거나 베인 상태로 이제 응급실을 급하게 찾는 환자 중에 지혈한다고 흰색 가루 지혈제를 막 뿌리고 네. 오시는 경우에 어떤 분들은 담배 가루 막 뿌리고 오세요. 네. 근데 아니 이게, 어릴 때 그랬어요. 네. 이게 이제 상처를 봉합할 때 이거 다 제거해야 되거든요. 제거 안 하면 염증과 이물 반응을 이제 높이고요. 특히 이 가루 지혈제는 이 모세혈관을 다 막아버려요. 이 혈류가 잘 통해야지 잘 상처가 아무는 건데 그 모세혈관을 막아버리는 거죠. 그래서 사용하지 않는 것이 훨씬 좋고요. 지혈을 하기 위해서라면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상처 면을 직접 지그시 눌러주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아, 그때 어릴 때 담배가루 그냥 그거 이게 딱 발라가지고 붕대로 약간 내고는 그러고는 코 훌쩍거리면서 또 나가가지고 딱 지치게 하고 그랬었거든. 근데 그게 또 나아요. 병원에도 안 가고. 네. 압박붕대로 감아주는 건 어떤가요? 손가락을 베인 경우에는 가끔 압박붕대를 막 감고 오시는데요. 이게 이제 아이들 같은 경우에는 의사 표시가 잘 안 되다 보니까 너무 세게 감아놓으면 다음날 풀어보면 이게 손가락에 괴사가 돼 있어요. 그래서 이제 압박붕대나 지혈대를 사용하실 거면 필수적으로 정기적으로 풀어줘서 혈액순환을 시켜줘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상처를 항상 확인해 보셔야 되는 겁니다. 네네. 손가락 괴사까지 갑니까? 네네. 어떻게 되는 겁니까? 절단을 해야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가 난 경우에는 일단 흐르는 수돗물이나 식염수에 좀 씻어서 이물질이나 세균을 좀 제거를 하고요. 깨끗한 수건이나 거즈로 상처면을 직접 눌러서 지혈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때 기억해야 할 것은 수건이나 거즈가 피를 막 젖었다고 자주 갈아주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마른 수건을 자꾸 대면은 출혈을 조장할 수 있고요. 새 수건이나 거즈는 또 감염을 조장할 수 있기 때문에 피가 좀 젖더라도 그거를 그대로 사용하고 오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보이지 않는 이물질이 박혀 있는 것 같다. 그러니까 굳이 그거 빼시겠다고 상처를 해집는 것은 2차적인 손상을 입힐 수 있기 때문에 하지 말아야겠죠. 네.